안녕하십니까. 인사 PR연구소 윤우상 소장입니다. 1차 시에는 우리가 AI라든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직업 세계라든지 이런 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2차 시에서는 우리가 기업이 원하는 채용 트렌드라든지 인재상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시에는 그러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할 건지 미래 준비를 할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뻔하지만 대학 생활의 중요성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리고 학년별로는 대학 생활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공부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직무도 있으니까 직무는 어디서 보는 게 좋을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물론 저보다 여러분이 더 몸으로 부딪히면서 자꾸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래 준비, 취업 준비, 뭐 모든 준비가 약간은 시내버스 타는 거랑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왜? 엄밀히 말해서 시내버스는 이제 약간은 조금 뭐랄까 일찍 탄다고 앉아서 일찍 좀 서둘러서 나와서 편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늦게 나와가지고 좀 힘들게 많은 버스를 타서 힘들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일찍 뭐 저희 집이 종점 옆이라 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근데 일찍 나오는 좀 편하게 앉아서 가는 사람의 약간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조금 더 일찍 나오는 사람, 첫 차가 아니더라도 뭐 출근 시간보다 등교 시간보다 약간 일찍 나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물론 순간 포착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자주 파는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고등학교 교복이라든지 자주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 내릴 건지를 예측해서 앉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취업도 약간은 이제 뭐랄까 좀 확률적이 더 높은 거는 좀 일찍 서둘러서 준비하고 서둘러서 찾는 사람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취업 준비를 뭐 본격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직무를 좀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을 조금 일찍 서둘러 가지고 생각해보고, 뭐 거기에 연관돼서 조금씩 준비하는 분이 상황에 때는 아무래도 취업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오르긴 합니다. 물론 막판 뒤집기 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그 부분은 확률적으로 좀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서두는 방법이, 일찍 준비하는 거, 일찍 고민하고 일찍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조금은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학생활도 이걸 취업도 그렇겠고 우리 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이게 황당한 경우가 나타나겠죠. 이런 경우는 멘붕에 빠질 수도 있는, 4학년 가서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동물학대 아닌가요?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이렇게 집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고민을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딱 이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오기는 힘들 것 같죠. 그죠? 119 불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인님 택배 왔어요라는 사진인데 자네를 봤을 때는 아이폰이거든요. 폰 한 대를 물어 뜯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개가 더 비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우측편에 제 위치에 견인차 아저씨가 담배를 피면서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밀 수도 당길 수도 없는 위치가 되어버렸죠. 이것도 대단한 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다 보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학교와 회사는 좀 다르겠죠. 진짜 좀 애매해요. 뭐랄까 그렇다고 회사 직장이 좀 그래요. 돈은 주지만 돈을 주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는 조금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회사 생활은 그게 좀 안 되겠죠, 실제. 뭐랄까, 돈을 받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게 돼버리고, 거기에 또 다양한 인간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물론 인간관계도 있지만 선후배 교수님 정도지만, 여기는 다양한 인간관계, 다양한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 공적인 관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보다는 회사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돈을 주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회사가 나쁜 건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하면서 학교에서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차피 좋은 회사, 좋은 학교, 좋은 것들을 소개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항상 남의 뜻은 커 보이고 다른 친구는 좋은 학교, 좋은 회사고 나는 좀 그렇다. 이것도 약간의 고정관념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해서 나한테 맞는 회사, 나한테 맞는 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냥 그저 합격시켜준다고 내가 매일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여러분한테는 안 좋겠죠. 그렇기 위해서 내 자신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유형인지는 물론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뭐랄까 정해진 프로그램 정해진 교육 정해진 경험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대학생활부터 이후에는 다양한 일들 다양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물론 내 스타일이 약간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일을 선택하고 나한테 맞는 회사를 선택하고 나한테 맞는 인간관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분석하는 게 좋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 분석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MBTI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 거고요. MBTI는 근데 성격을 분석하는 형태입니다. 저희 때는 혈액형, 오래된 혈액형 밀었지만 이제 뭐랄까 MBT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 아닌 홀랜드 스트롱이라고 해서 이거는 흥미라든지 진로를 약간 선정한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MBTI가 너무 MBTI는 알다시피 16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각각 성향이 있는데 이 성향 분석은 여러분이 이제 약식으로 한 거고요. 대부분은 정식으로 한다면 저희 때는 신입사원 때 두꺼운 노트 한 권으로 하루 종일 체크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성향 통계이기 때문에 이 통계 부분이 그리고 혈액형보다는 높지만 이건 통계는 통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를 통해서 나의 스타일을 한번 보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 상담센터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즘에는 상담센터가 온라인으로도 보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걸 한번 보시는 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연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누가 이렇게 연결해 놨던데 이거는 MBTI는 철저하게 성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반드시 매칭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성격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여러분 기준으로 취업적으로 진로 쪽으로 맞춰놨는데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만 참고로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뭘까 MBTI는 얘기했듯이 이제 유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계속 한 유형을 그대로 가는 친구도 있고 바뀌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격을 보는 거다. 근데 정말 진로를 보는 거는 홀랜드 검사라든지 스트롱 검사가 진로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6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오히려 약간은 성격보다는 더 직업이나 진로에 맞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이쪽 하고 싶은데 여기를 검사하니까 다른 쪽 가라고 해서 다른 쪽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6가지 유형으로 R, C, E, S, A, I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S유형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유형이고 R은 도구라든지 기계를 조작하는 형태, C는 이제 회계 파트라든지 꼼꼼하고 정확성 높고 공공기관처럼 이렇게 정해진 걸 잘하는 친구, E는 도전적이고 뭐랄까 추진력이 강한 친구, 국회의원들 이런 쪽이 이쪽이고요. I 유형은 하나의 분야에 끝까지 연구하고 집요하게 연구하는 스타일, A 유형은 창의적인 거, S 유형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다. 이런 6가지 유형으로 분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여러분 경험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경험이 작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이제 2학년 때까지는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 그런 성향이 있을 거고요. 난 나 혼자 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또 창의적인 거 이런 것들 하는 거 좋아한다. 이런 유형들이 이제 경험 속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는 그쪽과 연관되는 직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은 경험이 가장 강력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좀 더 강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를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좀 뭐 기본적인 이제 책에 나오는 이런 얘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일단은 얘기하는 뭐 자꾸 몸으로 자꾸 부딪히고 자꾸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듯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실패는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그리고 기업도 실패를 많이 해보고 그걸 극복한 친구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적극적으로 한번 부딪히면서 해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도 좀 생각해보자. 인간관계들을 넓힐 수 있는 기회는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는 이제 제한적인 인간관계가 돼버리니까 이제 학교 생활할 때 다양한 우리과 친구들뿐만 아니고 우리 학교 친구, 다른 학교 친구들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한번 수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랄까, 이 기업이나 사회가 원하는 친구는 이 왼쪽 친구라는 거. 왼쪽 친구는 참치에 대해서 적으라니까, 참치는 조개 일종이고 둥근 납작하고 원통보하고 껍질이 철로해졌다고요. 그리고 눈코기 같은 감각기관이 없고 물풀을 먹고 자라고요. 최근 유전자변을 통해서 고추 참치, 야채 참치 등의 다양한 참치가 나타난다. 굉장히 웃기기도 웃기고 귀엽기도 귀엽습니다. 근데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친구랑 여러분이 미래 경쟁에서 취업에서 부딪힌다. 누가 이기냐? 이 친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치에 대해서 적어라 말하라 그러면 첫 번째가 합격한 선배 거 그대로 뺏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답이나 교과서인 답변을 써야 된다 해서 네이버나 구글링하고 챗GPT 돌립니다. 근데 기업이 원하는 걸, 사회 원하는 걸 이 친구입니다.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논리, 자기만의 이야기 가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 친구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바를 했는데요. 열심히 해서 정직원 제의를 받았습니다. 예, 제가 경영학을 공부해서 이러이런 과목,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 기업이나 사업에서 저희 때는 주어진 일 열심히 해서 정직원 제의를 받았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 그걸 혹시나 자소서나 면접에 쓰면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는 거기까지 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시키는 거, 주어진 거 잘했다? 그보다는 시키지 않은 거 찾아서 했다가 망했어요. 기존의 A라는 방식을 B라는 방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경영학을 배워가지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5개 회사 재무제표 분석했어요. 이렇게 조금 뭔가 차별화, 다른 노력의 친구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노력을 하잖아요. 편의점 알바 하는데 초딩들이 많이 와가지고 걔들이 찾는 물건이 밑에 있어서 위로 올렸다든지, 뭐 그것도 차별하죠. 기존의 방식을 엑셀로 바꿔봤다든지, 그것도 차별하잖아요. 나는 은행에 관심 있어서 시중은행에 5군데를 돌아봐줬다. 이것도 차별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별화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거창하고 모든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창점 차별화가 아니라 내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내 과 친구들과 약간 다른 경험, 똑같은 경험이라고 다른 생각, 다른 노력, 다른 행동했다. 요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미래 기업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토리고, 여러분이 창업을 하든 다른 진로로 가더라도 그런 인재를 조금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그래서 그런 다른 친구보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경험도 해보고, 똑같은 경험이라면 다른 생각, 다른 노력, 다른 행동하는 노력은 좀 해봤을 때서 그것만 좀 생각하자.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전공이라든지 전문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점관리라든지 뭐랄까, 내가 나의 전공에 대해서는 좀, 물론 전공 중에서는 복수전공, 부전공, 여러 이중전공 이렇게 여러 형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시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배웠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잘 배우고 학점 좋고 이런 친구를 선호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배웠다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실무 경험, 현장 경험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자격증이나 공모전, 인턴십, 산학연계, 뭐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혀서 적용해 버렸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공계 같은 경우는 뭐랄까, 배운 내용을 팀플하는 것도 나름의 캡슨 디자인도 나름의 의미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학교 내의 경험이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에 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기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해봤다.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배운 것보다는 직접 적용하면서 본인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기업이나 사회에서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물 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순천에서 좀 벗어나고요. 순천에서 다른 학교 친구들 지역적으로도 좀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꼭 국내만 아니고 글로벌 역량을 가진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환학생 요즘에 많이 보내주고 배낭여행 이제 이런 것들 많으니까 이제 어학연수 해외 봉사활동 다양들 많으니까 그런 걸 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좁은 우리 국내가 아니고 큰 물에서 조금은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이건 내 돈 들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학교 프로그램 속에서 교환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학연수라든지 해외봉사 뭐 기업 프로그램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이용하셔가지고 내 돈 안 들이고 가는 방법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미리 가셔가지고 교환학생 선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해요. 여기는 어학 성적도 약간 필요할 거고요. 학교 따라서 그 다음에 뭐랄까 학점 관리도 약간 경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은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꼭 공부뿐만 아니고 뭐랄까 내가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뿐만 아니고 내가 관심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동아리라든지 그 다음에 동호회 그 다음에 다양한 뭐랄까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이슈라든지 다양한 외부 커뮤니티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한번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런 활동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예전에 직장인 커뮤니티를 예전에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꼭 보면 가도 됩니까? 대학생인데 이러는데 뭐 말리지 않아요. 오면 그 뭐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직장인들이 자기 친동생이냐 고급 정보도 막 나눠주고요. 그렇게 인간관계가 맺어지면서 수시 채용, 상시 채용 형태로 취업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라는 건 아닙니다. 뭐 온라인을 대부분 기반을 하니까 온라인에서 간을 좀 보다가 이제 뭐랄까 친구랑 같이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적인 면도 조금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학년별로는 어떻게 할 건가? 학년별로는 가장 좋은 거는 1학년 때는 지금까지 이제 처음에 돌아서는 학교 생활도 적응해야 되고 우리 과 친구들도 적응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일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1학년 2학기 때쯤부터는 자꾸 낯선 환경,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1, 2학년 때는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람, 다양한 걸 찾아보면서 내가 어떤 일 할 건지를 정하는 기간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속에는 온라인 오프라인만 가는 게 아니고 온라인 활동도 되고요. 다 많으니까 자꾸 뭐 다른 학교에서 뭐 괜찮은 사람이 와서 강의한다면 거기도 안 가보고 다른 학교 대외 활동 공모전이 다른 친구들과 하는 활동도 자꾸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찾아보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할 건지를 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활동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몇 번 반복돼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진로를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랄까 4학년 때 자소서나 면접에 쓸 컨텐츠 스토리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말까지는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람들과 접하면서 찾아보고 이러면서 목표를 정하는 게 좋고 물론 창업이라면 창업도 그때 목표를 정하는 게 좋겠고요. 그게 정해지면 3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거기에 연관되는 활동이라든지 거기에 연관되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따는 게 좋겠죠. 외국어는 뭐 지금은 등록하면 5년까지 인정되니까 예전에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학년 때 따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뭐 미리 따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학년 때는 다양한 자격증이라든지 거기에 연관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3학년 때고요. 4학년 때는 무조건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이 목표라면 4학년 1학기 때 인턴 채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떨어져도 돼요. 떨어지면 여름방학 때 보완해서 4학년 2학기 때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4학년 1학기 때까지는 스펙 올리고요. 안 올라갑니다. 여름방학 때까지 스펙 올리고요.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4학년 2학기 돼서 본격적인 취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때 한두 군데 내보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뭔가 부족해. 그래서 졸업 유예할까 휴학할까 이러고 있다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3학년 때까지는 충분하게 내가 2학년 말까지는 내가 어떤 일 할 건지 그렇다고 일지망 정하고 뭐 일지망에 나 치열에 맞는지 집중하는 거고 뭐 그렇다고 4학년 2학기 때 일지망만 지원하자는 건 아닙니다. 2, 3지망도 지원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고 3학년 때는 거기에 관련된 집중적인 공부 준비를 하는 거고 4학년 때는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3학년 말쯤 겨울방학 때는 취업 캠프라든지 근데 반드시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미리 체크를 해보는 게 그러면 4학년 1학기 때 자연스럽게 거기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 전공은 전문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드시 이제 우대 전공이 있다. 공공기관은 거기에 전공을 원한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일단은 우대 전공. 사기업에서는 우대 전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럼 그 전공을 한 사람만 뽑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일 조건에서 우대한다는 정도고요. 공공기관은 전공이 없습니다. 일단은 일반행정, 사무직구는 전공 무제한입니다. 그럼 나는 공학계열, 공대계열인데 일반행정 지원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원 직무에 따라서 필기시험이 약간 전공시험이 약간 달라지겠죠. 거기에 준비를 하면 되고 그리고 공공기관은 이제 뭐랄까 전공이 약간 제한된 거는 기계라든지 이쪽은 몇 학점 이상이라든지 기사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없다면 자격증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 반드시 전공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실제 보면 전자전공 자체가 이제 공공기관의 에틸이라든지 서울교통공사라든지 부산교통공사에서 일부 뽑고 도로공사에서 일부 뽑고 전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기직으로 새로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 도전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전공의 의미는 이공계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공계는 인문계는 조금은 그게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거기에 전공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고 근데 전공은 굉장히 공공기관으로 하면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학점을 젓는 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안 해도 되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공공기관 이외에 사기업에서는 물론 사기업도 대기업 쪽으로 삼성이나 이쪽으로 하면 3.0 이상 이래 가지고 뭐 거의 안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3.0 이상을 준 이유는 그 이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학점을 안 본다고 하지만 사기업은 볼 수는 있기 때문에 학점 관리는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학점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랄까 이게 졸업하는 시점이 돼버리면 학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물론 3, 4학년 때는 재수강을 하면서 학점을 다시 한번 세탁이라고 하는데 세탁을 할 수 있지만 그 졸업한 시점이 이후돼 버리면 학점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 관리는 조금은 관리해 놔야 된다. 관리해 놓고 실제 보면 중견이나 중소들이 오히려 학점에 대해서 조금 더 보려는 경향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점 관리는 1학년 때부터 조금씩 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놓아버리면 나중에 극복하기는 좀 힘듭니다. 물론 이제 이공계 같은 경우는 학점을 좀 낮더라도 기사 자격증을 따버리면 그건 또 반감이 되긴 됩니다. 근데 그건 또 너무 무모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이거는 이제 학제 따라서 다르고 복수전공, 부전공이 제일 학점을 적게 따는 거고 복수전공이 더 많이 따는 거고 이중전공은 두 개의 학사가 나오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학을 부전공한다? 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영학을 해야 될까?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융합적인 사고는 원래는 이공계 친구들이 경영학이나 이쪽을 아는 게 융합인데 반대로 인문계 친구가 이공계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 잘 복수 전공을 마무리하는 친구를 극히 많이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을 반드시 해야 된다. 부전공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기 싶으면 안 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하고 싶은 과목,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그걸로 복수 전공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오히려 그 경영학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좀 아무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점 관리는 저학년 때부터 좀 해야 됩니다. 고학년이 되면 그걸 놓쳐버리고 애매해진다는 거. 그리고 졸업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적인 이제 나중에 이거는 5번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질문을 하긴 합니다. 전공과 직무와 연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면접 가면 배운 과목 중에서 전공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라든지, 뭐 자격증을 이 전기기사 자격증인데 그거 우리 한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고, 이런 질문들은 이제 아예 전기 이런 뭐랄까 이런 과목을 배워서 이런 전기 분야에 대한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한전에서 이런 전기 배전 파트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연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전기 파트에서 배운 이런 A 이론이 실제 한전 배전할 때 이런 업무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4학년 때는 어떻게 하냐, 다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복불복으로 이제 전기 기사 자격증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집을 딱 넘겨가 복불복으로 나오는 부분을 배전 파트에 어떻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무와 이제 전공에 대해서 이해력도 있는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무에 대한 이해력도 동시에 보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공부했다, 자격증 땄다, 이거보다는 직접 프로젝트를 해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인턴을 통해서 자꾸 적용해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좋기 때문에 단순히 배웠다, 학교 자격증을 땄다 보다는 직접 적용해 보렸다, 이런 것들. 그럼 특히 이공계 친구들은 학부 연구생 자체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들어가시면 뭐 보조 업무하고 그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나 하고 뭐 이런 실험실 정리하고 이러지만, 이제 학부연구실 자체가 기업에서 느끼는 것은 이 친구는 단순히 배우는 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적용해 보려고 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회가 되면 자꾸 해보시는 거 좋아요. 단 학부연구생을 하다 보면 교수님하고 친해져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대학원 가는 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부는 포괄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갈 수 있는 영역이 취업이나 진로가 환경이 되는 거고, 대학원을 가는 순간 여러분의 목표는 좁아지기 때문에, 물론 내가 공부하고 싶은 파트라면 그거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한국은 미친 공화국이랍니다. 책 제목이 다 미쳐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국 사람은 피곤하다. 10대에 꿈을 해서 공부를 미쳐야 되고, 20대 미쳐야 되고, 30대 다시, 40대 다시 막판에 공부하다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힘든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공에 대해서는 좀 미치도록 공부해 보시고 집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게, 대학 생활을 진짜 충실히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에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은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의 파트에 전문가적인 자질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물론 일반 행정 가면 뭐 일반 사무직 가면 없어지잖아요. 하는데 기본적인 전공에 대한 강점이 언젠가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공에는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꾸준히 계속 매일매일 조금은 30분이든 10분이든 공부하는 게 좋아요. 1학년 때부터 그런 습관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계속 놓쳐버리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시험 칠 때만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지만,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한 시간에 뭐 하루에 10분, 30분 요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라든지 뭐 내일 미리 배울 거라든지 약간씩 보아두는 거는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은 큰 시간, 30분, 뭐 2시간씩 하겠다, 그거는 실천 안 됩니다. 1시간씩 하겠다, 그것도 실천하기 힘듭니다. 30분도 솔직히 힘들긴 힘듭니다. 그럼 하루에 20분은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 필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장 좋은 건 요즘에 답은 이제 노트에 직접 적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 탭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이미지화하고 노트하고 오답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꾸 본인만의 비법, 본인만의 관리법은 좀 생기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거는, 마냥 원래는 교수님이 그런 교수님이 싫어하는 경우인데 맹목적으로 녹음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걸 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되고, 녹음을 하면 제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녹음하는 것만 뿌듯해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본다고 하는데, 그게 시험 기간 되면 그거 다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면 추천하는 거는 자꾸 필기하고 노트, 이제 요즘에 패드로 많이 할 거니까 패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본인만의 노트를 자꾸 만들면서 그런 걸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오답 노트란 것은 이건 나중에 필기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할 때는 오답 노트를 반드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 틀리는 부분 계속 틀리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오답 노트나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필기 시험 전 일주일에는 그 오답 노트만 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뭐 1등은 당신은 공부하지 않았다. 이 책이 있어가지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1등을 1등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될지는 열심히 한 거는 아니니 1등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못 하는데 근데 결국은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만의 루틴 습관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냥 이거는 뭐 본인한테 맞는 걸 가져가는 거지 이거 뭐 1등이 다 이렇게 했다고 내가 다 이렇게 하자 이거는 아니다는 거. 그래서 보면 있죠.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죠. 잘 모르겠어요. 저랑 스타일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그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약간은 생각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전공에 연관된 수도 있지만 다른 것도 되지만 직무를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 나의 분석은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경험하면서 더 다시 분석할 거고요. 그리고 나의 전공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직무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연관되는 뭐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이런 것도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아니더라도 내가 직무만 타겟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 한번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지 공통 직무입니다. 직무의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직무가 진짜 어떤 일 하는 건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직무를 이해한 게 우리 생각할 때 인사팀, 재무팀 뭐 이런 팀 베이스죠. 근데 이제 원래 팀 베이스로 이렇게 직무가 나눠져 있는 건 맞는데 세부 직무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물류는 독립적으로 돼 있지만 회사 따라서 이게 다 달라져요. 물류는 독립적으로 된 부서 회사들이 잘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업 기반 우리가 만약에 제조업 기반은 물류팀이 독립돼 있다보다는 생산관리 밑에 물류 업무가 들어가 있고요.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얘기하기 좀 그런데 홈플러스 이런 데는 엄밀해서 이제 뭐랄까 뭐 유통 쪽이죠. 유통 쪽은 물류는 영업 관리 밑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별로 다양하게 팀이 세분화되어 있고 대기업은 세분화되어 있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은 좀 묶여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대기업은 인사팀, 총무팀 뭐 이렇게 다 회계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작은 기업은 관리팀 속에 회계 담당자, 인사 담당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기본적인 직무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세분화되어 있고 중견이나 중소는 약간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직무를 가장 보기 좋은 거는 대기업의 채용 홈페이지 가시면 좋아요. 이거는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분의 채용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해당 사업부에서 해당 업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어가서 주더라도 여러분이 잘 안 보니까 삼성전자는 공채할 때 아예 이렇게 PDF로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직무에서 이런 팀은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PDF 파일로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한 줄로 돼 있었습니다. 한 줄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입사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채용 홈페이지 가면 각각의 담당자들의 인터뷰 자료도 다 있습니다. 이거는 대기업의 채용 홈페이지 가면 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는 크루 직원들이거든요. 뭐 똑같이 선배들의 인터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대기업 채용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나는 인문계이기 때문에 이공계 쪽 못 가니까 안 읽어본다. 그거 말고 그냥 인문계 직무를 가더라도 이공계 업무는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여기 말고 NCS 홈페이지 가라는 얘기를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NCS는 직무에 대해서 매뉴얼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직무를 300에서 400페이지 이렇게 매뉴얼화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처음에 직무에 대해서 헷갈려서 가면 보기가 너무 많을 거예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내가 여러 개를 찾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보겠다는 건 괜찮습니다. 이거는 세부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물론 NCS로 많이 바뀌어 있지만 NCS로 안 돼 있는 직무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가셔도 됩니다. 유튜브 NCS 사용설명서 저 개인 방송이 아니고 한국 직업 방송의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거기도 저 많이 출연했거든요. 그거 이외에 뭐 제 유튜브도 있긴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가라는 건 아닙니다. 유튜브 가셔가지고 해당 직무에 대한 걸 검색하시면 저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클립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CJ 같은 경우는 해당 계열사 담당자가 하루 일과를 다 찍어놨고요. 한전, 한수원 이런 데 가시면 그 갓 입사한 선배들이 내 직무는 이렇고 나는 뭐랄까 자기소개서 이렇게 썼고 필기시험 어떻게 준비했고 면접 어떻게 준비했고 이런 클립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물론 클립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부 다 브이로그 형식입니다. 한 30분씩 돼 있는데 25분은 회사 자랑이고 한 5분 정도가 직무입니다. 그런 직무에 대해서 다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셔가지고 다양한 클립들을 보시면서 내가 가고 싶은 직무라면 여러 개 보시면 여러 개를 보시면 누가 거짓말하는구나 누가 진짜구나 이것도 보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걸 다양하게 보시면서 내가 일지망을 어떤 게 할 건지를 좀 정하시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내가 자소서를 준비하고 이런 걸 보면서 면접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런 걸 열심히 봐야지만 내가 진짜 가고 싶은 직무가 맞는지도 검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은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선배들한테도 자꾸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물론 챗GPT라든지 제미나이에 돌려도 기본적인 건 설명해 줍니다. 애들이. 이거는 왼쪽이 이제 챗GPT에 돌려서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물었던 거고 오른쪽은 제가 쓰는 강의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검색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강의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유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꾸 탐색해보고 직무에 대해서는 자꾸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목표가 있는지 내한테 어떤 게 잘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지망 직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시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지만 회사 생활의 시간은 더 타이트하고 됩니다. 결국은 스펙 싸움이 아니고 스토리 싸움이라고 경험 싸움이라고 했고 결국은 시간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은. 그래서 누가 엄밀히 말해서 빨리 준비하느냐 이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했듯이 3학년 때까지는 다 준비하고 3학년 겨울방학 때는 취업 캠프 가서 2박 3일 뭐 이런 데 갇혀가지고 자기소개 쓰라고 그러고 면접도 준비하라고 그러고 이런데 그게 힘들지만 그걸 한번 경험해보면 4학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방향성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시간은 제가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지만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못한 게 이 생활계획표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딱 8시에 분명히 아침 식사를 하고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9시에 일어나는 순간 이게 다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관리하는 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는 가장 좋은 거는 뭐랄까 이제 정해진 시간을 이제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영어 공부가 아니라 하루 30분은 뭐 하루 20분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일들은 아침에 하는 게 낫겠고 단기적인 건 저녁에 하는 게 좋습니다. 단기적인 장기적인 걸 저녁에 하면 이제 하루 이틀 지키고 그 다음부터 안 지키는 수가 생기고요. 그리고 제발 중요한 거는 온오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냥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투자하는 시간도 있어야겠지만 휴식 시간도 정해 놔야 합니다. 휴식 시간도 정하면서 그걸 좀 활용하는 것들이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플랭크리 플래너 뭐 이런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뭐 프랭클린 플래너 이건 비쌉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는 구글 칼렌더나 네이버 칼렌더에 좀 입력하셔서 시간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구글을 좀 이용하는데 구글에 보면 투두리스트 뭐 구글이 아니라도 요즘에 투두리스트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앱도 많고 그래서 투두리스트에서 해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좀 체크하면서 해주시는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다양한 툴들이 많죠. 투두리스트.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타이머도 가끔씩 쓰거든요. 모래시계랑 타이머를 통해서 이제 이걸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간에 한번 보는 순간 그거는 결국은 뭐랄까 거기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본인만의 도구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은 해보자. 그리고 학원 수강은 주말보다 평일 아침에 가는 게 좋아요. 주말에 하면 안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면 안 갑니다. 그리고 스터디나 조모임도 아침이나 오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을 걸리면 안 됩니다. 식사 시간이 뭐 어떻게 연계돼 버리면 그게는 이제 거기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등교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걸 듣는데 한 10분, 20분 요 정도만 시간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넷플릭스 보거나 이러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만약에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의 필기시험을 볼 경우라면 저는 추천하는 게 습관에서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출근할 때, 등교할 때 책을 찢어가지고 하루 10분씩이라도 계속 습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첫 시간의 수업은 반드시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힘들지만 오히려 신청하셔가지고 의무적으로 일찍 일어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휴학이나 방학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일단은 휴학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일단은 어떤 양식보다는 백지라든지 스마트폰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적어 보는 겁니다. 적어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이틀 3일 뒤에 다시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3-4번 적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번 휴학이나 방학 때 꼭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해야 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3, 4학년 때는 오히려 해야 될 일들을 좀 선택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뭐랄까 시간 관리도 몰빵보다는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쓰는 하루 이틀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가장 많이 집중하게 할 때는 개강하기 일주일 전이 집중되고 그렇기 때문에 몰빵하지 말고 하는 게 나고 작은 시간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고요. 휴학을 하는 경우라도 1년 단위는 반대입니다. 한 학기 추천합니다. 한 학기를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했다면 한 학기 연장하는 형태가 좋습니다. 1년을 해버리면 1학기 때 놀고요. 왜? 뒤에 시간이 많잖아. 여름방학 때 놀고요. 2학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다 보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작 1학기 때부터 하지 이러면서 또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인턴십이나 현장 실습, 산학, 협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3, 4학년 때는 많을 건데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가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4학년 때는 실전에 이제 취업 준비를 휴학이나 방학 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좀 하는 게 집중하는 게 의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뭐 잘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경청하고 뭐랄까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를 잡고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대학생 할 때 가장 폭넓게 할 수 있는 게다. 근데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과 내 친구 몇 명만 친하려면 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관계를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회사 생활은 가면 인간관계가 포괄적으로 넓어질 수 있지만 다 공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대외 활동이라든지 공모전 다양한 다른 친구들의 활동이라든지 뭐 대외 활동 요즘 많잖아요. 순천시 하는 것도 있고 전남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전국 단위 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했으면 좀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인맥 다이어리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건 좋아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의 뭔가 기억을 잘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인스타만 보지 마시고 직접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은 자꾸 뭐랄까 적어 보시고 기록해 놓은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화는 역시 듣는 게 최고입니다. 듣는 걸 잘하고 실제 보면 이제 뭐랄까 너무 부정적으로 이제 단언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생각할 건지를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될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완곡한 표현이라든지 거절을 한 번에 단칼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쿠셔너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거절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유머라든지 이런 것들, 대화, 이런 다양한 것들,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들이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화는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가져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게, 내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은 조금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예스앤 보답법이란 것은 고객을 응대하는 화법인데, 일단은 긍정을 해주고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왜 고객센터도 그러죠. 막 쏴붙이면 맞습니다 고객님, 저도 화날 것 같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감정이 누그러지면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화법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다만 나도 이런 생각이 있다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언어적인 제스처라든지 맞장구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좀 생각해보자. 그래서 결론은 좀 생각해봐야 돼요. 대학생활 전공, 그 다음에 진로,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너무 막연하게 방심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저번에 이제 동계 뭐 올림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방심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너무 일찍 내가 확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꼬맹이 강아지처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꼬맹이 강아지가 아니고 큰 강아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꼬맹이 강아지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기다려고 해서 기다렸고요. 먹으라고 해서 조금 더 빨리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큰 강아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왜?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학년 때 조금 더 많이 고민해보고 많이 경험도 많이 해본다면 4학년 때, 3, 4학년 때는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 2학년 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 보면 3, 4학년 때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난리가 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만점자는 항상 재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기본에 충실했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거는 결국은 여러분 전공 맞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고 나에 대해서 더 체크해보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을 해보자. 기본에 충실하자. 그리고 기업은 크게 이제 뭐랄까 여러분들을 원하는 것들은 이제 뭐랄까 여러분의 성향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고3 때까지는 내가 어떤 유형이었다면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가장 내가 바뀌려면 내가 지금까지 하기 싫었던 일을 자꾸 찾아서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야지만 내 성향도 바뀌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도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했다면 이제 일부러 그런 걸 해야 되고요. 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 했다면 혼자 차분히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기 싫었던 일을 자꾸 부딪히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학기 때는 학교생활 열심히 집중하고 친구들하고 지내지고, 2학기 때부터는 좀 낯선 환경, 낯선 사람, 낯선 일에 자꾸 노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불편하더라도 한 단계 성장이 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찌질이 캐릭터 나왔는데 출신 학교는 와세다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짱구집이 일본 집이더라고. 마당이 있고 잔디가 깔려있고 2층 집이에요. 굉장히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와 비슷한 우리나라 아저씨도 있습니다. 이 아저씨 직업이 뭔지 아세요? 직업이? 백수를 알고 있던데 1페이지에 직업이 나왔었습니다. 대기업 회사원 과장님. 근데 그걸 놓치고 우리는 백수를 알고 있다는 거. 근데 둘리 스토리 가면 평범한 회사원 백수일까요? 둘리 스토리 가면 둘리는 북극의 빙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비에 대해서 막 흔들다가 한강변호 영입니다. 그래서 한강변호 영유에서 간집이 이하시집. 이하시면 한강변의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마당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1층에 방이 이상하게 많습니다. 이상한 애들 와서 삽니다. 얘들이 다 사고 치면 누워있다가 합의해주고 하는 겁니다. 평범한 회사원 백수일까요? 아니요. 한강변의 단독주택 마당이 그 정도고 방이 그 정도다. 최소한 집 한 채만 20억에서 50억 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 입장을 자꾸 생각하려면 다양한 경험, 다양한 활동들을 자꾸 해봐야지,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인간관계도 해보고 말도 많이 해보고 이래야지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기업 환경,
미래 창업 환경 이런 사회에서도 잘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고민만 하지 말고 자꾸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옮기시고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라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짜투리 습관을 잘 활용하는 게 옳습니다. 하루 1시간, 하루 2시간은 못합니다. 하루 20분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0분이 계속 실천이 된다면 어느 순간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습관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 관리는 뭐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도 있습니다. 중요도 긴급성에 따라서 하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이런 우선순위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공 공부는 또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직무도 어떻게 탐색해 볼 건지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부 활동별로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